곱했을 때 안녕. 괜찮아, 몸은? 보세요. 야, 곱했을 때 생각하는 거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곱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곱해야 돼? 최대. 최대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곱해야 최대값이 나오겠니? 얘랑 곱하는 게 아닐까? 최소면 얘 아니야. 얘야. 얘가 더 작아. 알겠지? 마이너스 있을 때는 큰 거랑 마이너스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가 6분의 1입니다.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5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0이겠네요.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3-3번 갑시다. AX 2A 더하기 B 6분의 5 이거일 때 A 더하기 BX 얘의 X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알 수 있는 사실 A가 양수야 음수야? 안 바뀌었지? 나눕시다. 얘가 돼야 되네? 정리하면 12A 플러스 6B 5A 한 문자로 정리합니다. 야. A를 알았으니까 6B는 마이너스 7A B는 마이너스 6분의 7A 됐죠? 정리한다. 마이너스 6분의 7A 마이너스 6분의 1A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A 마이너스 6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A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할까? 그러면 AX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6 곱하니까 15A 됐죠? 이제 A로 나누면 돼. A랑 음수를 같이 없애지 마. 헷갈려 가끔. 그래서 근데 A가 양수래. 그래서 방향이 안 바뀌고 그대로입니다. 끝. 최소값은 15가 되겠네요. 4-2번 해가 실수 전체가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 실수 전체 1차 부등식이야. 분배법 지점에서 식 정리합니다. X가 있는 거 다 왼쪽. 이렇게 식 정리하겠지? 1차 부등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해가 실수 전체 모든 해가 무수히 많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댔지? X가 사라져야 돼요. 해가 실수 전체든 해가 없다든
반드시 x라는 문자는 사라진다. 사라지게 해야 돼, 먼저. 그러면 당연히 a 빼기 b가 0일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써 있어야겠니? 생각해봐. 어떤 숫자?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써 있어야지 말을 만족하지. 0이 0. 그리고 여기는 0도 돼요. 0은 안 되구나. 미안. 양수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양수야. 그러면 A와 B 같다는 조건 때문에 B는 A로 쓸 수 있겠죠.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2A제곱. B 대신에 A 쓰니까 이게 양수입니다. 이 부분이 양수. 괜찮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가 0보다 크다.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A로 묶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작다니까 사이값이죠? 그래서 A의 범위는 0에서 2 사이입니다. 알아듣겠어? 문자는 사라져야 돼, 무조건. 그리고 이 부분이 양수. 괜찮니? 5-3번. 이것일 때 b 빼기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각각 풀란 얘기입니다. 각각 풀게요. 넘기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방향 바뀐다. 5분의 4. 3x 3 1. 크다 작다니까 5분의 4에서 1이겠지. 뭐 답 보면 아니까 둘이 빼자. 답은 5분의 1입니다. 됐죠? 5-3번. 6-3번 봅시다. 8 빼기 3x 2x 더하기 3 3의 x 빼기 1 5 더하기 x. 가장 큰 정수,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래. 푼다. 마이너스 5x 3 빼기 8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니까 약분. 방향 바뀐다. 1. 푼다. 3x 빼기 6 빼기 1 5 더하기 x. x 다 왼쪽으로 넘긴다. 숫자 다 오른쪽으로 넘긴다. 12. 동시에 만족하는 건 1에서부터 6입니다. 최대 정수 6. 최소 정수 2입니다. 둘이 빼래요. 답은 4. 이렇게 갔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각각 풀면 되니까. 7-3번. 좀 빨리 풀게. 여기는 0.2x 더하기 1이 0.7x 2분의 x 빼기 1이 6분의 x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소수 나오면 10을 곱합니다. 2x 10 7x 풀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 x 앞에 숫자가 음수니까 나눌 때 방향 바뀝니다. 최소 공배수 곱합니다. 6 곱할게. 6 2x 8. x는 4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2부터 4 사이입니다. 뭐 끝나죠? 이렇게 자연수인 해의 합을 구하래. 자연수는 2하고 3이니까 더하면 5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8-2번. x가 가운데만 있을 때는 연립부등식처럼 풀 필요 없이 가운데만 이용하면 돼요. 먼저 3을 곱합시다. 방향 안 바뀌고요. 3을 곱한다. 그 다음에 5를 없앱시다. 빼면 됩니다. 5. 2로 나눕시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먼저 곱하고 빼고 x 앞에 숫자로 나누고. 뭘 구하래? 최대값, 최소값. 마이너스 5.5니까 마이너스 5겠네요. 둘이 곱하래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괜찮죠? 이런 할만 할 거예요. 8-3번. 3x 빼기 2가 x 플러스 6. 3분의 x 빼기 1. 2분의 3. 3x 더하기 7. 이것의 해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m 이럴 때 얘를 다시 풀라고 나왔네.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정수 a의 값을 구해라. 너 졸지? 안 졸아? 푼다. 2x는 8, x는 4보다 작다. 푼다. 6 곱하자. 6. 2x-1 9 3x 플러스 7 2x 빼기 2 플러스 9 9x 플러스 21 넘긴다. 마이너스 7x 7이 넘어온다. 마이너스니까 14 x는 방향 바뀐다. 마이너스 2 동시에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뭐 이 정도는 수직선 안 그래도 되겠지? 이때 최대 정수 m은 3이네요. 여기다 3 넣으란 얘기네. 그 얘기죠? 최종적인 문제는 얘를 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두 번 풀면 돼요. 가운데 거 이용해서 푼다. a는 9보다 작다. 두 번째 거 6 a 빼기 1 a는 7보다 크다. a는 7에서 9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8밖에 없네요. 그래서 a는 8입니다. 그냥 열심히 각각각 1차 부등식을 풀면 돼요.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열심히 푸시면 돼요. 11-2번으로 갑시다. 5분의 2x 빼기 7 3분의 9-x 2분의 x 빼기 a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입니다. 여기 써있죠? a의 최대값 구하라. 문제는 a의 최대값입니다. 푼다. 1번씩, 2번씩. 15 곱하니까 3에 2x-7 5에 9-x야. 6x-21 14-5x 11x 몇이야? 35인가? 분수네. 이쪽 푼다? 2 3 양변에 6 곱한 이거? 아씨, 뭐 14가 왜 쓴 거야 갑자기? 왜 갑자기 더했지? 어이씨, 깜짝이야. 더하면 몇입니까? 66이죠? 어쩐지 분수가 나와서 좀 그렇긴 했어. 감사합니다. 18-2x 왜 진짜 왜 더했지? 진짜 상상도 못해요. 가끔 모든 문제를 빠르게 푸다 보면 계산 이상이 돼요. 지금 다 여기 연산이어서 연산이 중요하죠. 어이구, 얘는 분수가 확실하네. 5분의 3a 더하기 18 괜찮지? 여기까지 수직선으로 푸는 겁니다. 이런 거 나오면 다 수직선 그려서 6 얘는 크다니까 이쪽으로 그릴 거야. 근데 그 안에 연립부등식의 해가 정수가 3개래요. 그럼 여기가 5 여기 4 3 색칠되어 있으니까 이거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하나 둘 셋 이 3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있겠네.
이 값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니? 이 자리가 5분의 3a 더하기 18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쓴다 여기다. 등호는 앞에 넣을까요? 뒤에 넣을까요? 둘 다 넣을까요? 둘 다 뺄까요? 4에 넣으면 색칠되어 있으니까 4부터 들어가네. 이렇게. 이제 확률적으로 아주 좀 높아졌어요. 확률이. 잘 맞추네 이제. 오 곱해서 18을 빼면 3으로 나누면 A의 최대값 3분의 2네요. 야! 너 안 된다 그랬잖아. 뻥치네. 잘 거야? 잠깐 뒤에 서 있을래? 한 번만 더 끄덕이면 뒤로 간다? 끄덕였네, 뒤로 가. 제발 끄덕이지 마. 진짜. 12-2번 가자. 아, 이제 활용이야? 했구나, 여기. 했지. 12-2번 했지? 안 했나? 아, 11-2번은 안 했구나. 아, 미안. 왜 11-2번 빼먹고 했지?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해야 되나? 해를 갖도록 하는, 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다는 거. 이제 좀 생각하자. 지금까지 생각 없이 풀어도 되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해가 있어야 돼. 연립부등식인데. 그냥 이렇게 되던가, 맞지? 아니면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되면 돼요. 겹치는 게 있게 만들라는 얘기야. 결국 해가 있다는 얘기.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를 먼저 풀게. 그럼 x가 a보다 작다야. 얘도 풀게. 10을 먼저 곱할게요. 5x-10, 2x 플러스 10. 그럼 3x가 20이야. 하나는 크다고 하나는 작다니까 당연히 이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세팅하는 거야. 아, 여기가 a구나. 여기가 3분의 20이구나. 색칠돼 있고. 맞아 안 맞아? 나왔잖아. 등호 써 마라. 쓰면 안 돼요. 이게 여기로 가면. 맞아. 하나는 색칠돼 있고 하나는 색칠 안 돼 있으면 겹치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 끝났네? 그래서 3분의 20 답입니다. 아시겠죠? 연립부등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둘이 겹치는 게 있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13-1 활용이죠. 봐봐. 청아가 수납장을 도매점에서 구입하는데 3만원, 일십, 백, 천만 3만원이 들었고 운반비로 6천원이 들었대. 그럼 내가 그걸 사오는데 총 들어간 돈은 얼마야? 36,000원이죠? 맞죠? 총 비용의 15% 이상, 20% 이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판매가는 얼마입니까? 그럼 생각해봐. 이익을 어떻게 구하니? 그냥 글로 말하라고. 말로. 이익을 구하는 방법은? 니들 장사를 할 거야. 이익 어떻게 구해? 이익. 내가 파는 가격에서 사온 가격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주어진 식의 최종적인 식은 이익이 얼마에? 총 비용의 몇 프로 이상? 15% 이상. 총 비용의 15%에서 20%. 이게 식이잖아. 그 이익을 구하면 되잖아. 이익 어떻게 구해?
판매 가격에서 판매 가격을 X로 놓으라며. 판매 가격을 X로 놓으라며. 그러면 사온 가격, 원가라고 하죠 보통. 사온 가격이. 사온 가격이 얼마로 써있어 문제에서? 36,000원이야. 3만원이 아니라. 왜? 배달비도 필요하니까. 맞지 안 맞아? 그럼 빼면 36,000원이잖아. 됐어? 응? 총 비용의 15% 이게 이익인데 총 비용의 15%는 어떻게 구하니? 이게 총 비용 아니야? 총 비용의 몇 프로? 15%. 됐어? 총 비용의 15, 20%씩 세웠네요. 노란색을 직접 가지 말고 흰색을 먼저 하는 거야. 활용은.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되는데 그 상황이 안 그려지면 아 이익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익을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래야지 활용 문제가 풀려요. 기본 문제 말고 조금 복잡한 문제들은. 알겠지? 상황을 먼저 한국말로 써보세요. 영어로 쓰지 마. 알겠지? 계산하면 되죠, 뭐. 계산 몇이니, 이거? 어이씨, 숫자하고는. 36 곱하기 15는? 5, 6, 30, 3, 5, 15, 3, 6, 5, 4. 5, 4, 0, 0, 0. 54,000원이 아니라 5,400원인가? 5,400원이겠지, 설마. $7,200원이죠. 그래서 X의 범위는 36,000원에다가 5,400원 더한 거, 36,000원에다가 7,200원 더한 가격을 쓰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최대는 얘겠네요. 최대 몇이니? 7,200원 더하면 43,200원입니다. 알겠네요. 원가 정가. 그 다음에 숫자가 있어요.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첫 번째 상황 뭐라 써 있어요?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큰 두 자리. 3만큼 크다. 그래, 커. 됐죠? 두 번째, 이 자리의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각 자리 숫자의 합, A 더하기 B. 10일 이상이다. 세 번째,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꾼 수. 바꾼 수와 처음 수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얘를 어떻게 쓴다? 10b 더하기 a로 쓴다. 10a 더하기 b로 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바뀐 수가 10b 더하기 a예요. 처음 수가 10a 더하기 b고요. 바뀐 수가 처음 수의 2배에서 30을 뺀 것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풀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부등식에서 문자가 두 개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식정리. 그래서 푼다에 먼저 a 더하기 3이 11 이상. 2a가 8. a는 4 이상. 됐죠? 늦어, 처음부터. 20a, 2a 더하기 3, 마이너스 30. 정리합시다. 10a, 11a, 플러스 30. 20a, 2a 더하기 6, 6에서 이거니까 마이너스 24. 22a 넘어가니까 22니까 마이너스 11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4. a는 11분의 54보다 작다. 얘가 4점 몇이야?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점 몇보다 작은 A의 자연수는 4만 됩니다. 4니까 B가 7. 그래서 내가 구한 답은 47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 13-3번. 어느 할인점에서 모든 제품에 다이소 간 거야. 내가 지금 다이소를 갔습니다. 제발 실생활이라고 생각 좀 하세요. 실생활 활용이 있긴 한데 모든 제품의 정가가 30% 이상 50% 이하의 할인. 이게 무슨 말이야? 제품마다 가격이 할인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30%짜리 있고 40%짜리 있고 이게 있겠지? 그냥 다이소 갔다고 생각해. 해서 할인이 적용된 판매 가격의 합계가 4,900원이다. 맞지? 아, 이만큼 샀대. 그러면 내가 여러 개 샀는데 그걸 할인해서 다 똑같이 20% 할인이 아니라 하나는 10%, 하나는 20% 이렇게 할인해서 했더니 할인 금액이 해서 샀더니 4,900원인데 정가의 합가의 최대값을 구하래. 정가의 합계의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얘를 X로 놓겠지. 괜찮지? 여기까지? 그러면 할인 판매 금액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아내는 거야. 어떻게 했을 때 할인 판매 금액이 내가 할인해서 내가 사온 금액이야.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 할인이 최대가 돼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몇 프로? 최대 몇 프로까지? 30%. 30%짜리만 계속 산다는 얘기야.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얘는 몇 프로? 아니다. 30% 아니죠. 50%. 30%. 50% 했을 때 이게 내가 산 금액이야. 산 금액이 작으려면 할인이 높아져야 된다고. 이게 매출이 아니라 내 입장. 소비자 입장이야. 내가 낸 돈이 적으려면 할인이 높아야 할 거 아니야. 맞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여기다 50% 쓰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오지. 그러면. 알겠지? 됐어? 그러면 50% 할인하는 건 어떻게 해? 정가가 X니까 X에다가 이거 알지? 1 빼기 100분의 50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나 모르나? 알죠? 이건 알아야 됩니다. 50% 할인했을 때 원가 알겠지? 이건 잘해야 돼. 판매금액 뭐라 써 있어? 4,900원. X에 1 빼기 100분의 30입니다. 감 잡히니? 이 식이 어떻게 의미되는 거? 한국말로 썼잖아. 할인된 판매 금액의 총액의 최소값은 50% 할인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30% 할인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내가 내는 돈의 최대는. 이게 내가 내는 돈의 최대야. 최대값, 최소값. 상황 이해하겠니? 푸는 건 뭐 이렇게 풀면 돼요. 계산하면 몇이니? 2분의 1이지? 2분의 1 X. X는 9,800원. 풀면 얘는 10분의 3이지? 10분의 7이지? 10분의 7. 곱하니까 49000 7X 7,000원. 그래서 X는 7,000원 이상.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활용 무조건 식 세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라고. 식을 곧바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한국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활용이 늘어요. 문제를 읽으면서 다이렉트하게 이 식을 만들기 쉽지 않아, 사실. 알겠지? 할인? 나의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원가 정가는 돈놀이에요, 돈놀이. 15-3번. 거속시 문제네. A, B 두 지점을 완복하려고 하는데 걸어서 시속 5km 갔다가 시속 4km 돌아오면 올 때가 갈 때보다 40분 더 걸리고 자동차로 가던 같은 길을 시속 25km 갔다가 시속 50km 돌아올 때는 24분 더 걸린다. A, B 산 거리의 최소값 구하라. 이런 A, B랑 거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걸어서 왔다 갔다 했대. 처음에 갈 때.
갈 때 속력이 시속 5km. 돌아올 때, 올 때 시속 4km.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똑같은 길을 자동차로 갈 때 시속 20km, 속력이 25km, 올 때 50km로 왔습니다. 뭐 상황은 충분히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거야. 니들이 갔다 왔다. 그럼 이제 식이 나왔어요. 첫 번째 상황. 48분 이상 더 걸린다. 야, 갈 때 걸린 시간이 크겠니? 많겠니? 오래 걸리겠니? 올 때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리겠니? 시간을 봤을 때. 속력이 빠르면 적게 걸려. 속력이 느리면 적게 걸려. 속력이 느리면 빠르면 적게 걸리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이 길이가 x 놓을게. 그러면, 시간, 그리고 올 때 걸린 시간. 됐어요? 근데 몇 분, 48분 더 걸린다. 48분 더 걸린다. 얘에서 얘 빼야 돼, 얘에서 얘 빼야 돼. 말해봐. 얘는 이거야. 갈 때 걸린 시간은 5분의 x입니다. 인정합니까? 속력분의 거리니까. 얘는 4분의 x입니다. 인정합니까? 여기서 이거 빼야 돼, 여기서 이거 빼야 돼. 누가 더 오래 걸렸어? 얘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4분의 x에서 5분의 x. 속력이 천천히 갈수록 오래 걸리잖아. 시간으로 봤을 때. 맞지? 이게 48분이니까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얘 이상. 괜찮나? 뺐을 때 얘 이상이란 얘기야. 그 뜻이야. 두 번째, 이 노란색. 이제는 누가 오래 걸렸어요? 얘야. 속력이 느린 놈이 더 오래 걸렸어요. 인정합니까? 얘는 몇 분 이상? 24분 이상 더 걸립니다. 24분이니까 60분의 24. 빼면 돼요. 괜찮지? 3으로 나눌까? 3, 3, 3, 6, 18. 이제 20 곱할게요. 5x 빼기 4x. 16. x는 16 이상입니다. 됐죠? 3으로 하면 20분의 8. 2로 하면 10분의 4. 50 곱한다? 50 곱하면 2x 빼기 x. 50 곱하니까 4, 5, 20. 그래서 x, 크다네? 답은 20. 크다의 답은 큰 게 답이죠? 알겠어? 졸 거야? 잘 거야? 왜 손을. 14번에 3번 해주시면. 14번? 14번 뭐? 14번에 3번. 네, 14번에 3번. 아, 내각의 총합? 내각의 총합 공식을 모릅니다. N각형의. 잘 봐. 까먹을 수 있어. 왜? 가끔 나오거든. 진짜 이틀만 하면 나오잖아. 내각의 합. 외우면 좋겠지. 그냥 공식을. 야! 너 자냐? 자네? 그만 자. 공식은 이거야. 결론은 이건데 까먹어요. 그러면 유도에 넣을 줄 알면 되는 거지. 맞지? 사람은 삼각형은 안 까먹을 거 아니야. 삼각형 합은 몇이죠? 3일 때 180이야. 사각형일 땐 몇이죠? 360이야. 360은 왠지 180 곱하기 2가처럼 느껴지니? 이게 뭐냐면 삼각형의 개수야. 잘랐을 때. 이 2가 의미하는 게. 얘는 삼각형이 몇 개야? 한 개. 오각형까지 하면 이제 규칙성을 알아내면 돼요. 몇 개 나와요, 삼각형? 3개. 그래서 180 곱하기 3이에요. 5일 때 3.
4일 때 2, 3일 때 1. 여기서 몇 배인 거야, 다. 그래서 이거 나와요. 이렇게 알아내면 돼요. 까먹을 때. 이게 뭐래? 내각의 합이 1200보다 크고 1400보다 작습니다. 뭐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맞아, 맞아. 까먹으면 기억 한 김에 같이 나오는 거. 대각선의 총수는 어떻게 구하죠? m 곱하기 n 마이너스 2야 3이야? 3입니다. 왜 3이야? 얘 봐봐. 얘 입장에선 얘한테 못 긋고 얘한테 못 긋지. 자기한테 못 긋지. 그래서 빼기 3이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야. 알겠지? 그리고 나누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세나 이렇게 세나 두 번 셌기 때문에 중복. 같이 기억하세요. 대각선 수 총수 180 곱하기 n-는 내각의 합. 외각의 합은 공식이 뭐야? 외각의 합 구한 공식. 외각의 합은 항상 360입니다. 그냥 이거 기억해, 이거. 이거 4개 더하면 몇 도야? 300, 이게 외각이거든요, 학생님들아? 외각의 합은 무조건 360이야. 안 변해. 불변이야, 불변. 모든 도형의 외각의 합은 360. 중1 때 나왔던 내용인데, 안 나왔던 건 아니야, 니들. 그러니까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됐죠? 나온 김에 같이 말해드린 겁니다. 15-3번을 했고, 16- 어우, 소금물. 왜 이렇게 소금물 싫어할까? 소금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소금물. 너 소금물 좋아해? 어우씨, 깨끗한 거 봐, 소금물. 소금물. 괜찮네, 소금물. 봐봐. 선생님 비커를 그리는 거는 이걸로 사실 풀 수도 있어. 그런데 비커를 그리는 이유는 문제를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 상황을. 거속지에서 수직선을 그리는 거는 그 상황을 수직선에 표시하면서 문제를 해석하고 싶은 거지. 재준아, 잠깐 설래? 한 번만 더 숙이면 쓴다. 비커를 그려서 상황을 좀 표시해봐. 20%의 농도가 있어요. 300g이 있네. 그런데 여기다 농도를 10%에서 이상 12%가 이하가 되려면 물을 넣어야겠니? 물을 끓여야겠니? 이 농도를 10%에서 12%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야. 20%짜리를. 그 물을 넣어야겠어? 빼야겠어? 그래서 물을 더 했겠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X만큼 더 했겠지. X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런 상황만 표현하면 이렇게 됐단 얘기지, 내가. 그게 몇 프로? 농도가 10%, 12%에 되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농도. 왜? 식이 나오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운데가 농도면. 농도 구한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농도 어떻게 구해?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 곱하기 뭐? 배. 그러면 이 행위를 했을 때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변하는지만 이해하라고. 어떻게 변해? 늘어나겠지. 물 더 집어넣는데 뭐 설마 사라지겠어 지가? 맞지? 그런데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 전체 농도를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중요한 건 물을 넣었을 때 과학적 입장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합니다. 좀 유식하게. 물을 넣었을 때 질량은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처음에 소금은 여기밖에 없었어. 물 넣었다 해서 소금이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처음 상태의 소금의 양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소금의 양 구한 공식 뭐였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필요해요. 무조건. 60.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소금물 300 더하기 X. 소금의 양 60 곱하기 100.
이게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고, 여기 곱하고 10 풀면 되겠죠? 300 더하기 x. 알겠니? 10점 약분하고, x는 300. 6000. 약분하면 500. 300이지? x는 200. x가 200 이상, 300 이하가 됩니다. 이게 소금물에 관한 문제풀이입니다. 보자, 16-2번도. 5%짜리가 있어요. 15%짜리가 또 있어요. 섞었다는 건 더했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해서 짜잔, 뭐가 만들어졌대. 했더니 250g이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농도는 10%, 이것의 농도야, 농도. 12% 이하가 됐습니다. 물어보는 거, 5%짜리는 얼마큼 섞어야 될까요? 그 얘기죠. 얘 얼마큼 섞을까요? 모르잖아요, xg. 그럼 생각해봐. 합해서 250g 만들려면 여긴 당연히 몇 g 있어야겠어? 250 마이너스 x라는 것만 알면 되죠. 됐나요? 농도 나왔잖아. 그럼 농도 구하면 되지. 농도 구하려면 소금물의 양을 알아야 돼. 소금물의 양은 뭐야? 합해서 몇 g 만들었대, 그냥? 250g이겠지. 인정. 그럼 소금의 양은? 여기에 소금과 여기 소금을 섞어서 이 새로운 거 만들었으니까 섞기 이거잖아. 이게 섞기 전의 양을 각각 더하는 거랑 섞어서 더한 것은 같을 거 아니야, 소금의 양은.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섞기 전에 각각을 더한 거랑 이거 가지고 만들어서 화합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질량과 같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얘 소금의 양과 얘 소금의 양을 더해도 이 전체 소금의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소금의 양 구합니다. 100분의 5 곱하기 x. 그 다음에 100분의 15 곱하기 250의 x. 그러면 이제 농도 구한식 여기다 쓰면 돼요. 농도.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100분의 5x 플러스 100분의 15의 25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 그게 10%, 그게 12%. 끝. 됐어? 계산할 때 좀 센스 있게. 센스. 약분 먼저. 학과 약분해도 이제 50만 곱하자. 500. x 750 빼기 3x. 50 곱하면 600. 맞죠? 750 빼면 마이너스 250.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0. 그래서 x는 방향 바뀌고 나누니까 75. 125.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푸는 거야. 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설탕, 소금물 문제. 30% 소금물 300g에 10% 소금을 섞어서 10% 만들었다. 10% 똑같네? 위에 거랑. 위에 거랑 똑같죠? 그럼 곧바로 푼다. 30% 소금물 300g에. 약간 다르구나? 10% 소금물 섞었대요. 얼마큼 섞었는지 몰라요. 했더니 농도가 몇 프로 됐대? 15% 이상 18% 이하가 됐습니다.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10% 소금물을 얼마큼 더 해야 될까요? 네, 그럼 소금물의 양을 구합시다.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300에다가 x만큼 늘어나겠죠. 인정하십니까? 소금의 양은요. 여기에 소금의 양과 여기에 소금의 양을 더하면 되겠죠. 됐죠? 이제 농도 구합니다.
300 플러스 x분의 예. 그냥 쓰자. 100분의 30 곱하기 300. 100분의 10 곱하기 x 곱하기 100. 이게 농도죠? 그게 15 이상 18이야.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맞아, 안 맞아. 농도를 저렇게 구하시면 돼요. 오, 100 지우자, 100 지우자, 100 지우자. 얘는 안 돼. 그냥 곱해. 15에 300 플러스 x. 9000 10x. 18에 300 플러스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약분이 안 되네. 그냥 해야겠네. 4500. 플러스 15x. 9000. 10x. 5x. 푼다. 5x. 4500. x는 900. 이쪽 푼다. 9000 플러스 10x. 5400. 18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600. x는 48에 32. 450인가? 450 이상 900이야. 답은 5번이네요. 이제 소금물에 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겠나요? 소금물에 관한 문제는 그냥 저렇게 하면 돼. 알겠지? 17 다시. 가부족 문제. 상자, 사과, 1000개. 1000개를 상자에 담는데, 상자에? 담을 거예요. 한 상자에 30개씩 담으면 200개 이상이 남는데, 이게 뭔 말이야? 1000개를 사과 한 상자에 몇 개씩 담으면? 30개씩 담으면 30개씩 담았더니 200개 이상이 남는다. 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래? 이게 중요하거든. 식으로 표현해야지. 그래, 남겠지 뭘. 그러면 상자 안에 사과가 많다는 얘기야. 그냥 바깥에 있는 그냥 1000개 사과가 많다는 얘기야. 1000개 가지고 상자를 담았을 때 얘가 더 많다는 얘기지. 상자에 담은 걸 빼. 상자가 개수가 x개야. 상자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30x만큼 담았겠지. 이해 가니? 그러면 이게 남는 거 아니야? 상자에다 니들 사과를 담는다 생각하라고. 남는 게 200개 이상이 남았대요. 이해 가니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는 상자에 40개씩 넣으면 모두 채우기에 사과가 20개 이상 모자란다. 아, 이게 뭔 말이야? 상자를 봅시다. 상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상자가. 야, 40개씩 채워. 채우려고 했더니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지. 야, 여기 다 못 채운다면 40개 채우려면 20개를 더 가져와야 돼, 최소한. 40개 이상 모자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알겠지? 봐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사과의 개수고 이게 상자에 들어간 개수야.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몇 개 모자랐어? 몇 개 이상? 20개 이상 모자라. 20개 이상 모자라. 뭐 어떻게 되겠어? 빼기 하면 돼요. 얘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40개씩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잖아 지금. 아니 40개씩 채우고 싶은데 20개가 모자란 상황이니까 얘는 40개씩 다 채웠다는 상황이야. 맞아 안 맞아? 얘는 다 채웠고 1000개 그냥 사과랑 비교했을 때 채울 수 없다는 얘기잖아 이걸로.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근데 몇 개? 20개니까 빼기 20. 모질라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걸까? 이걸까? 판단해봐. 이해했으면 판단할 수 있어. 이상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20개 이상 모질란다는 얘기는 23개도 모질라고 24개 그런 얘기지. 숫자로 붙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맞아. 그럼 얘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얘가. 이 값이 이런 값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맞잖아. 그래야지 23개가 모질라야 마이너스 23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0이고 얘가 마이너스 23이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향 되게 헷갈리고. 모질란다를 마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니? 이해했어? 이 상황? 남는 건 쉬워, 사실. 맞지? 여기서 남았으니까 빼면 이만큼 되겠지. 근데 모자랄 때를 식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어, 사실. 1000개에서 상자에 40개씩 다 담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담았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잖아. 맞지? 몇 개 모자라. 그러니까 빼야지. 얘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음수.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즉 20개 이상 모질란다는 얘기는 이 값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5가 된다는 뜻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작거나 같다야, 이게. 1번식은 쉬운데 2번식이 어려워요, 실제로. 모자란다는 음수 개념으로 접근하면 좀 낫더라. 알겠지? 마지막 방향 설정할 때 잘해. 봐봐, 빼는 게 똑같잖아. 처음 가지고 있는 거에서 상자에 들어간 거 빼고 그게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판단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푼다. 마이너스 800 3분의 8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200 30. 그래서 x는 몇이야? 말이 안 되잖아. 맞아? 아이씨, 바보 아니야? 1200이지. 40이지. 그래서 x는 30 이상 40 미만이 됩니다. 됐죠? 그래, 에이? 뭐 틀렸어? 마이너스 1200이 맞구나, 여기. sorry. 넘기니까 마이너스 800 맞지? 3분의 80 맞죠? 3분의 80이 몇이니? 이게 뭐야, 답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20 아니에요? 난 1200이고 원했나 보다, 숫자가. 약분하기 편하게. 말도 안 돼. 깜짝 나 틀린 줄 알았어. 깜짝이야. 그러면 공 하나 지우고 2분의 51인가? 그럼 25점 26점 x는 26개네요. 네, 안 틀렸네요. 아시겠어요? 이게 과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는다, 모자란다가 사실 남는다는 건 잘 세워, 식으로 우리들이. 근데 모자란다를 식으로 세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알아두면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보자. 17-2번. 봐봐. 방을 배정했는데 한 방에 7명씩 들어가면 학생이 4명 남고. 의자 문제랑 똑같아요. 방의 개수가 모르니까 x. 그럼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7x 더하기 4. 여기까지 이해 가지? 7명씩 들어갔더니 4명 서 있다는 뜻이잖아. 맞지? 이렇게 그럼 전체 학생 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왜 최소값이 나오냐면 이렇게 방이 있어. 몇 개 나와? 방에. 야, 이게 X개가 있는데, 야, 얘들아, 9명씩 들어가. 네, 9명씩 딱 착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나왔더니, 9명씩 들어가는 순간, 방이 하나가 아예 남는 상황이 됐어. 아무도 안 들어간 방이 있다는 얘기야? 그 얘는 몇 명 들어간 거야? 모르잖아. 한 명부터 몇 명까지? 9명. 9명씩 들어갔다 해서, 9명씩 들어갈 때 방이 하나 남는다 해서, 이 하나 남는 건 알겠어. 그 앞에, 바로 앞에. 얘도 9명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등식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정확하게 9명씩 들어간 방의 개수는 x 빼기 몇? 2야 더하기 1. 이게 최소값이죠. 여기에 한 명 들어간 거야. 마지막에. 마지막에 최대는 9명까지 들어갈 수 있죠. 이게 학생 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야. 알아듣겠어? 상황을 이해하겠어 이거? 9명씩 들어가는데 방이 하나 남는다 해서 정확하게 9명씩 들어간 방의 개수를 이 하나만 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 말의 의미가 그 뜻이야. 그래서 9명씩 정확하게 들어간 방의 개수는 x 빼기 1이 아니라 x 빼기 2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한 명부터 최대 9명까지가 되면 그래서 전체 학생 수의 범위가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체 학생 수는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집어넣어서 이제 푸시면 돼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푼다. 9x 18 플러스 1 7x 더하기 4 2x 마이너스 17 21 x는 2분의 21 이쪽 푼다. 7x 더하기 4 9x 128 플러스 9 마이너스 2x 넘기니까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3 x는 2분의 13 6점 몇 10점 몇 그래서 x의 개수는 6점에서 10점 몇 사이니까 7, 8, 9, 10이네요. 방은 최소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래서 7개 나옵니다. 알겠니? 의자 문제, 방 문제, 의자 문제. 17-3번. 수진이가 어떤 책을 읽는데 하루에 6쪽씩 읽으면 28일 이하가 걸리고 하루에 9쪽씩 8일 읽으면 95쪽 보다 많이 남는다. 여기 돼 있네. 책의 쪽수를 x라고 놓을게요. x 구하랬으니까. 봐라. 첫 번째.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해볼까? 6쪽씩 읽으면 28일 이하 걸린다. 6쪽씩 28일 동안 읽으면 이 책의 쪽수와 전체 쪽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 것 같아? 28일 이하 걸린다. 28일 안에 끝낸다는 얘기지, 맞지?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끝내려면. 책 읽기 싫어? 책을 좀 읽어봐. 하루에 6쪽씩 읽으면 28일 안에 끝낸다는 것은 최대 얘를 곱했을 때가 이게 최대값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양이 6쪽씩 읽으면 28일 안에 끝낸다는 얘기는 이게 최대로 된다는 얘기야. 최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봐. 책을 좀 읽어야 돼. 안 읽으면 안 돼. 알겠지? 국어 시간 말고. 하루에 9쪽씩 읽으면
9쪽씩 8일을 읽었어요. 내가 원래 쪽수로는 X쪽인데, 이만큼 두께가 있는데, 하루에 9쪽씩 8일 읽었으면 72쪽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남은 게 얼마라는 얘기야? 남은 거 어떻게 구해? 원래 있는 양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게 95쪽보다 많이 남는다. 95쪽보다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남는 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첫 번째가 이해 가니? 이거 첫 번째 상황이? 이게 첫 번째 상황이 좀 어렵겠다. 28일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28일 안에 끝낸다는 얘기니까 아무리 많아봤자 이 양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야. 이 양을 넘으면 못 끝내잖아. 더 읽어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x가 28 곱하기 6 하면 6, 8에 48, 6이 12. 10이니까 168. 이쪽 풀면 x가 8, 9, 72에다가 95도 하면 167. 그래서 x는 167보다 크면서 168보다 작거 나갔다니까 답은 168입니다. 쪽수 얘기니까. 됐죠? 결국 18, 19번은 못했네. 네. 쉬었다가 수화 좀 하자. 편히 좀 쉬세요.